기초학력 저하, 과밀학급 문제 등 우리 교육계에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데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교육이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같은 기술의 개발로 교육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가 활용되면서 에듀테크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것도 있을 텐데요.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양성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임태희 교육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무원에서 정치인 그리고 장관에서 청와대까지 중요한 곳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은 교육감으로서 반년을 지내셨습니다. 네. 소회가 어떠신지 먼저 궁금합니다. 역시 교육은 그 미래의 가장 큰 중요한 그렇죠. 그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결론은 교육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뀐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교육감에 도전하게 됐고 6개월 지나면서 느낀 것은 지금 교육 현장이 여러 가지 이념적인 어떤 그 문제에서의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 또 정치적인 이런 갈등이 또 교육 현장에 상당히 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정말 어떤 방향으로 좋은 거냐, 또 우리 교육 현장에 또 선생님들께 어떤 점에서 필요한 거냐, 그걸 보고 좋다면 그것은 전임 교육감에 뭐 누가 한 거든 다른 지역에 어느 누가 한 거든 좋은 것은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가 좋았던 것은 다른 지역에 또 공유하도록 하자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 나온 정책이 등교 시간을 자율화하자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에게 결정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 학교죠. 그렇습니다. 학교에 결정권을 줬는데 이렇게 자유를 강조하신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저는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찾아주는 즉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자율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 자율 교육을 시키려면 학교도 자율적인 결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교육청이 획일적으로 지시하고 학교가 획일적으로 교육 내용을 결정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강화해라. 이건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등교 시간조차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은 옳지 않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이 등교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토의해서 필요하다면 9시로 하고 만약 늦춰야 되겠다 하면 더 늦추기도 하고 자유롭게 운영합니다. 좋은 사례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그 이제 현장의 얘기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보니까 어디는 예를 들어서 고3에 대해서 수능의 시간은 보통 8시에 그 수험장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 앞서서 8시 반 등교 시간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미리 좀 먼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 교육의 이슈 중 하나가 이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임 진보 교육감 시절에 추진됐던 혁신학교 문제죠. 이제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변화를 좀 예고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학교마다 지금 자율에 바뀌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실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57%의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혁신학교가 자율적인 교과 운영,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킨다, 학생 주도적인 교육을 시킨다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와 진단의 그런 과정이 조금 좀 부족한 걸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정말 집중하고 싶은 부분을 학교 구성원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좋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 교육청에서 이제 진단하고 현장 평가단을 좀 운영을 해서 이제 좀 더 발전시키고 공유하도록 하고 이런 좀 선순환 체계로 그걸 만들려고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사업 예산은 집행하지 않되 그 사업 예산을 자유재량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 이 편성을 해줘서 학교 구성원의 학교장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교과 과정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수도권 인근은 학생들이 많아서 학급 과밀인 경우나 또는 학급 부족 상태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실제로 그런 네. 상황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궁금합니다. 경기도는 전체 학교의 약 한 45%가 네. 보통 28명을 이제 기준으로 보면 다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입니다. 네네. 학교가. 아. 그 이유는 지금 전국 시도 중에서 사실은 경기도하고 그 인천 정도가 아마 인구가 유일하게 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자녀 가구 우선 분양 제도를 운영하면서 네. 당초에 예측했던 그 학생 수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다자녀 늘기 가구 때문에.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신도시들이 거의 다 과밀학급이야. 예. 이 문제는 경기도가 조금 지역 형편에 맞게 재량권을 가지고 네네. 그 과밀 문제 해소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네. 지금 현재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라고 거길 거쳐야 학교 신설이나 네네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 제가 끊임없이 취임하고 나서 네. 네네네. 그 문제에 경기도에는 맞지 않는다는 예. 문제점을 제기해서 네. 금년부터는 이제 상당한 규모, 일정 규모의 경우에는 네. 우리 도교육청이 재량을 가지고 음.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좀 제도 개선이 좀 마련돼 가고 있습니다. 네. 또 굉장히 수도권에서 먼 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네, 네. 맞습니다. 폐교까지 가는 그런 네네. 상황인데 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또 다른 완전히 극단적인 예. 다른 상황이거든요. 이 어떻게 경기도는 대응하십니까? 같은 화성이라도 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고 개발이 안 돼서 인구가 주는 지역이 있어요. 워낙 땅이 넓으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지금 현상들이죠. 예. 그래서 폐교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 폐교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설 대체 이전이라고 네. 경기도 어느 관내에서 학교가 폐교되면 인구가 많아지는 지역에 학교 신설을 그 TO를 가지고 설립하자. 네.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 학교 설립의 기준을 네. 이제 유연하게 운영하려고 하고 네. 그래도 폐교가 남는 곳은 학생들이 원하지만 교과 과정에 편성이 안 돼 있는 네. 뭐 문화예술 무슨 체육 활동이라든가 아니 교과 중에서도 아니 나는 로봇이나 AI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학교 교과 과정에는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학교 이 교육청이 네. 좀 그 협약을 맺어서 공유 학교, 그러니까 학교가 시설을 대고 네. 그런 거를 교육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은 또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예. 이 운영을 하고 그 지역의 학생들이 얼마든지 그런 시설에서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면들을 네네. 가서 더 이 학습이 가능하도록 네네. 네. 이런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현장에서는 늘 나오는 이야기가 교육의 질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꼭 네. 학부모 사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도 굉장히 고민이 크신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교육의 질을 보통 얘기할 때는 예를 들면 선진국 수준만큼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적으면 질이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또 교육적으로는 그게 무조건 적은 게 최고냐. 20명 내지 30여 명이 같이 있을 때 흔히 사회성이나 이런 건 더 좋을 수도 있다. 예. 네. 하는 교육적 그 여러 가지 시각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교육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에게 정말 자기 주도적 역량을 키워주고 네. 다양한 이런 학생들의 사고가 또 학생들의 그런 관심들이 또 이 교육 현장에서 네. 충분히 더 키워나갈 수 있게 해주고 요약하면 인성과 그 실력이 균형을 이루어지면서 키워주도록 하는 게 저는 교육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교육감님이 느끼시기에 요즘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인성도 참 중요한데 네. 공부하는 건지 그래서 아쉬운 점이 좀 있는지 좀. 그래서 그게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그 대학 선발 제도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 예. 그래서 대학 선발 제도가 지금처럼 가령 변하지 않고 있으면 네.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육은 사실은 고쳐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선발 제도가 사실은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0.1점의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하는 거죠. 그날의 또 그러니까요. 컨디션에 그렇습니다. 따라 또 다르. 그런 게 아니고 그 학생이 과연 실질적으로 자기가 대학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네. 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시험 문제 푸는 능력만이 아니고 네. 그런 걸 봐서 뽑도록 하는 쪽으로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의 교수님들이 네. 동의하세요. 그래서 저도 대학 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학 교육에서 그거 빨리 안 고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학이 못 열어간다. 이렇게 제가 늘 지적하고 그래서 지금 교육감 저희들 모임에서도 지금까지는 대학은 교육감들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초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들이 대입제도의
결정 과정에서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그 제도적 장치는 있어야 된다. 계속 요구를 하고 아마 그렇게 이번에는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고등학생들은 자기가 좀 요구하는 그런 네. 목소리를 반영하는 학교가 네. 제일 가고 싶은 학교다. 네. 근데 중학생들은 급식이 좀 맛있었으면 좋겠다. 네. 위생적이었으면 네. 좋겠다. 네. 이런 학교가 1위였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집에서 잘 먹고 있을 텐데 대체로는 어떤 불만이 나올 정도의 어떤 수준인가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교 급식이 부실하게 되는 거는 네. 이거는 사실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죠. 네. 저는 그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 학교 급식 상태를 보면 학생들이 메뉴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좀 양도 부족하고 네.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학생들이 먹고 싶은 메뉴를 학생들이 우리가 만드는 학교 급식 메뉴를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제가 공모전도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그것도 학교가 좀 자율적으로 예.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라도 좀 학생들이 원하는 급식이 되도록 그렇게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양의 문제는 자율 배식이죠. 예. 자기가 필요한 만큼 예. 그 좋아하는 거를 가져다 먹도록 이런 자율 급식 체제로 네. 이게 이제 카페테리아식 급식으로 저희들이 그 명명을 했는데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자율 급식 체제로 한번 가보자 하고 금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좀 해보자. 저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운동하는 것도 꽤 중요할 텐데. 맞아요. 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예, 게 예. 그 학교에서 학교 체육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학교에서인지 좀 교장 선생님들께서 네. 우리 애들은 적어도 하루에 기본적으로 체조하고 수업 시작하자. 좀 이런 데도 있으면 좋겠어요. 교실에서도 좀 일어나서 좀 체조를 좀 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든지. 지금 운동이 너무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무슨 시간이 제일 늘어났으면 좋겠니 하고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네. 어디 가서 만나면 꼭 물어본다. 근데 70~80%는 체육이에요. 이거는 뭔가 우리 교육의 네. 현장에서의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습니다. 이런 네. 교육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사실 스마트 기기에 네, 익숙한 네. 스마트폰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에듀테크가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느 네. 정도 수준이고 또 앞으로 또 많이 확충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미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뭐 성인들보다 훨씬 나을 정도로 지금 익숙하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교육 활동이 거기에 결합이 좀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그 에듀테크가 교육 현장에 이 결합이 되도록 네. 일종의 디지털 플랫폼을 네. 경기도만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정도의 콘텐츠를 네. 그 제공을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 보조 수단으로 그걸 활용해서 수업을 하시고 예를 들어 선생님들은 그 AI가 주로 하는 그런 교육 활동에 대해서 적응을 잘하는 학생들은 뭐 그대로 이제 그거는 관찰만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코칭을 해주시고 네. 지도해주시고 네네. 이런 형태로 전면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합시킬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플랫폼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교육감님께서는 경기도 학생들에게는 어떤 꿈을 심어주고 네. 학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신을 좀 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네. 경기 도민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 네.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교육의 중심은 학교에서 네. 선생님과 아이들 간에 일어나는 교육 예.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 중심으로 하되 네. 보조로 예. 디지털 플랫폼을 하고 예. 하나는 이제 모든 교육이 학교에서만 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지역 사회가 음.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또 지역 그 교육 협력 플랫폼을 네. 하나 만들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주 엔진과 에듀텍 그리고 이 지역 교육 협력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보조 엔진이 네. 학교 교육을 뒷받침하게 그렇게 지금 기본 설계도를 준비 중에 예. 있습니다.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예. 학교가 달라졌어요. 하는 얘기가 나오도록 우리가 네. 바꿔보자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도 교육청의 다양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육청이 노력하는 만큼 학생들이 개개인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교사는 교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실현되길 바라봅니다. 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